60대 후반이시면 옛날 같으면은 정말 며느리 사위 없고 충분히 뭐 초등학교 다니는 손주니 얻으실 나이인데 지금 또 아드님이 뭐 졸업하시고 아직 뭐 몇 년간 자리 못 잡고 근데 들어오는 거는 이제 술 냄새 풍풍 풍기고 얘기하자면 퉁명스럽게 얼마나 속상하시겠어요. 사실 뭐 지금 나이 때는 내가 잘 되는 것보다 자녀가 잘 되는 게 부모로서는 큰 숙제이긴 하죠. 근데 굉장히 아주 답답하시겠어요. 그런 장면이 여러 가정에서 많이 펼쳐지고 있어요. 그런데 그 생각해 보시면 지금 제일 답답한 게 누굴까요? 본인일 거예요. 예. 아들 본인이 자기 인생을 그렇게 졸업하고 잡도 아직 못 찾고 이런 거에서 그걸 즐기고 있다라고 우리가 생각할까요? 아니죠. 본인이 뭔가 기대치가 있는데 그거를 못하고 뭐또 애를 썼겠죠. 답답하고. 그러니 이제 집안에서는 부모님하고 그거를 심탄회하게 얘기를 할 수가 없으니 밖에서 이제 얘기하고 술 먹고 들어오고 또 얘기하자고 이제 붙들면은 휙 하고 들어가는 것도 자기가 방어벽을 치는 거거든요. 나 얘기하고 싶지 않아. 그리고 부모님이 얘기하는 거 뻔히 내가 알아. 내가 답을 안 가지고 있어. 그러니 아예 얘기 안 할 거야. 이런 이제 방어벽, 딱 철갑을 두르고 있거든요. 그런 아들을 보면서 이놈 자식 내가 먹여주고 키워주고 했는데 정말 애써서 공부도 시켜줬는데 내가 그런 말 할 권리도 없단 말이 그렇게 서운한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만은 그래도 한 가지 가장 중요한 건 지금 이 순간에 나보다 더 갑갑한 거는 자녀다. 그래서 여기서도 대화 방법을 좀 바꿔보시라고 하고 싶어요. 왜냐면 지금과 같은 패턴으로 야, 너 어디 가냐? 잠깐 만져봐 여기. 야, 너 어떻게 할 거냐? 이런 대화 패턴으로서는 아무것도 해결되는 것이 없고 이 자녀분은 점점 이 방어벽을 세울 거고 대화의 벽을 차단할 것밖에는 안 돼요. 이럴 때 조금 내가 다른 패턴의 언어를 사용하고 다른 패턴의 대화를 시도하면은 우리 아버지 뭐지? 라고 일단은 딱 거기서 걸려서 물론 이렇게 고분고분하게는 듣지 않겠지만 뒤통수에는 듣고 있을 수가 있어요. 여기서도 우리가 직장 생활의 경험도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정말 아무리 잔소리해도 일이 안 늘고 하는 그런 직원들이 있죠. 우리가 많이 봤죠. 내 마음 같지 않고 어떻게 저렇게 주도적이지 않고 조금 그렇게 일이 많으면 좀 야근도 할 수 있고 좀 집에 가서 싸들고 할 수도 있는데 전혀 그렇지 않은 그런 직원들을 다루시면서 굉장히 애를 쓰셨을 거예요. 근데 그럴 때는 어떻게 하셨어요? 뭐 그럴 때는 뭐 인사 권한에 있어서 여러 가지 하셨을 거예요. 근데 이게 이제 또 다른 거는 자식이라서 이제 그게 또 안 되는 거죠. 이제 그렇긴 하지만 사실은 그런 직원을 정말 만났을 때도 어떻게 됐어요? 이것밖에 못해? 라는 대화보다 일단은 이제 회사에서 원어원 미팅이라는 거를 요새 또 국내 기업들도 많이 하잖아요. 이렇게 이제 불러다 놓고 사람의 마음을 여는 건 일단 편안하게 안정감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주기 위해서는 먼저 공감해 주는 게 필요해요. 그 친구도 아마 잘하고 싶을 거예요. 그건 믿으셔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아이고, 힘들죠? 얘 많이 쓰고 있네. 근데 이게 내가 얘기했던 거랑 좀 방향성이 아직도 틀리고 있고, 맞지 않고, 제 시간에 이렇게 못하고 있는 것 같은데, 지금 상태는 좀 어디까지 돼 있나. 그러면 뭐 또 변명을 하겠죠. 뭐 이렇게 뭐 장애물이 있어서 안 되고. 그러면 그거를 위해서 내가 어떤 방법을 지금 하려고 좀 계획하고 있나. 그리고 그 방법 말고 또 무슨 방법이 있나. 아니면 누구한테 도움을 얻을 수 있나. 그러면 본인들이 어찌됐거나 이렇게 질문을 받으면 이렇게 답을 하게 돼 있어요. 그러면 본인이 또 답을 한 거니까, 그럼 그거는 언제까지 나한테 좀 알려줄 수가 있냐. 내가 언제 확인하면 되냐. 시기도 물어보시고, 그 다음에 마지막 가서 혹시 내가 도와줄 거 있냐, 내가 알아봐 줄 거 있냐, 이렇게 대화를 하게 되잖아요. 어떤 좋은 리더십이라면.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아들한테도 막 이렇게 뭐, 뒤통수 술 냄새 풀풀 막 하는 걸 뭐라 그러시는 거, 한 번이라도 패턴 한번 바꾸셔서 자연스럽게, 좀 힘들지, 애를 많이 쓰고 있는 거를 좀 느끼는데, 어떻게 지금
알아보고 하고 있어 하고 구체적으로 물어보시고 그렇게 하는 이유는 뭐고 또 다른 거는 어떤 걸 생각하고 있어. 그리고 지금 잘 안 된다고 느끼는 부분은 뭐야. 그래도 아빠가 회사 생활을 하고 했으니까 그런 조직에서 있었던 사람으로서 한번 어떤 팁이 될 수 있는 게 있나 한번 다 찾아볼게. 그래도 아빠가 회사 생활을 몇십 년 했는데 사람들을 많이 알잖아. 그럼 혹시 좀 알아볼 수도 있어. 물어보고 나도 한번 관심을 가질게. 더 도와줄 게 뭐가 있니? 그리고 나서 아들이 뭐 이렇게 얘기하면 언제까지 이거를 좀 할 그 생각이에요 하면 그때까지 참으셨다가 그건 어떻게 돼가고 있어? 그래서 그게 안 됐으면 그래 그럼 새로운 방안은 뭐니? 한번 같이 한번 이렇게 뭐라 그럴까 이게 결과를 따지기보다도 과정의 파트너가 좀 되어주시는 거. 네, 힘드실 거예요. 근데 이렇게 되면 아들에 대한 믿음이라는 거는 마지막에는 좀 있으셔야지 이게 되거든요. 그래서 아들을 좀 믿으시고 그 다음에 내가 결과 어떻게 됐어라기보다도 과정상에 내가 조금 도움을 줄게라는 걸 보여주시면서 실제로 그렇게 하시면은 조금씩 문을 열 수 있을 거예요. 안 그러면 두 번째 방법이 있어요. 그것도 저것도 아니고 그걸 해봤는데도 안 통하거나, 왜냐면 아버지가 한번 조금 다른 대화를 했다고 해서 아들이 얼씨구 하는 경우는 없거든요. 우리 아버지 왜 저래? 약 먹었나? 뭐, 잘못 드셨나? 왜 안 하던 짓 하지? 이렇게 더 경계심을 처음에 가져요. 근데 그걸 내려놓게 하려면 너를 정말 걱정한다는 이 과정에서 내가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고 싶어 한다는 진정성을 보여주셔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도 시간이 좀 걸립니다. 근데 그도저도 안 된다 그러면 그냥 내보내세요. 무조건 이제 성인이니까 아빠도 60대 후반이야. 힘들어. 그리고 뭐 싸우도 그러지 마시고요. 자기 인생은 자기가 책임을 져야 되니 나가자 해가지고 뭐 돈 있으시면은 1,000만 원 보증금은 좀 들려서 내보내시고 나머지는 너가 벌어서 써라 그러면 뭐 알바라도 뛰쳐나가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뭐 그렇게 시작이 되는 거죠. 알바하면서 많은 거를 또 부딪히고 조금 더 내가 더 안정적인 직장을 갖고 싶다 하면은 또 하고. 그러니까 이제 그럴 경우에는 부모의 그늘에서 좀 확 나가게 하는 것도 저는 빠른 어떤 솔루션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런데 우리가 학벌이나 아니면 여러 가지 역량이나 이런 별로인 사람, 탁월한 사람만 있을까요, 우리? 조직 생활을 생각해 보면 탁월한 사람만 조직 생활을 하는 건 아니거든요. 어디든지 자기 역할이 있습니다. 근데 거기서 차이는 보다 자기의 본성과 성향에 좀 맞는 거를 찾아 들어가면 거기서 좀 성장 발전할 수가 있고요. 더 엉뚱한 곳에 가서 헤매는 경우도 있고 사실은 정말 잘할 수 있는 친구인데 조금 이렇게 길을 좀 잘못 듣거나 해서 이제 실력 발휘를 못하고 거기서 도태되는 사람들도 많고 그렇죠.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주 무슨 심각한 장애를 가지고 전에는 심각한 장애를 가져도 각각의 훌륭하게 여기서 기여하고 성장할 수 있는 그런 기회는 누구한테나 있기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아들이 뭐 좀 학벌도 그렇고 조금 못하다 하더라도 분명히 자기가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믿어주시고 그거를 또 같이 고민해주고 찾아주는 게 또 거기까지는 부모의 역할이면 좋겠어요. 아유, 60대 후반에 아직 자리 잡지 못한 자녀 굉장히 고민스러우시겠습니다. 그러나 자식 문제가 해결이 꼭 돼야지 내가 모든 게 해결이 된다는 생각을 조금 벗어나시고 지금 자녀의 짐을 내가 진다는 생각 때문에 그러시는 거예요. 객관적으로 그의 짐은 그가 져야 돼요. 그러니 지금 나는 정말 열심히 일하고 이렇게 은퇴를 했는데 내가 앞으로 어떻게 살고 어떻게 조금 더 즐겁고 행복하게 살고 하루하루 이런 거에도 집중을 하시고 아들한테는 조금 시선을 떼시는 것도 필요해요. 왜냐면 그 짐이 내 게 아니에요. 근데 모든 부모들이 그 짐을 내 거인 거로 생각하니까 지금 속상하고 화나고 짐도 못 내려놓고 그러고 있는데 분명한 건 내 짐이 아닙니다.